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 2주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결근자도 8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사 부족 현상도 심화돼 주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LA 총영사관이 축소 근무에 돌입합니다. 당분간 민원 처리 예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공식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제재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1일 확진자 수는 42,115명, 사망자는 지난 3월 이후 최대치인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 2주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결근자도 8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사 부족 현상도 심화돼 주 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조사국 집계 결과 지난달 말부터 1월 10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 확진 등의 사유로 결근한 사람이 모두 88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초기인 12월 중순보다는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팬데믹 이후 결근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보다는 22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결근자들이 기록적인 숫자를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근자 증가가 기업의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대부분의 회사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학교나 보육센터도 교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단기 대체교사 채용이 빨라지고 기존 대체교사는 수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은퇴한 교사가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뉴멕시코도 교사 부족으로 약 60개 교육구와 차터스쿨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75개의 보육센터는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는 부족한 교사를 메우기 위해 주 방위군 요원과 주 공무원들을 대체교사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정부 기관 직원들이 급여나 수당의 변경 없이 대체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75만 3천여 명으로 전날인 75만 6천여 명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8만 6천여 건의 실업수당이 신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5만 5천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대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고용이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전환된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수입이 감소한 사업장들이 종업원들을 일시 해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 같은 고용 불안정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꺾인 뒤에나 차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LA 총영사관이 축소 근무에 돌입합니다. 당분간 민원 처리 예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 축소 근무는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체 인력의 3분의 2만 출근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업무 투입 가능 인력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 예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주 정도의 여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축소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65세 이상 시니어 민원인들의 방문은 예약 없이 이루어지며
장례 참석으로 인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과 긴급 여권 발급은 예약이 필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지는 당직 영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에서 시행되던 순회 영사 업무는 중단됩니다. 연방정부가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는 데 이어 방역용 마스크 4억 장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다음 주부터 N95 등급 의료용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중 각 지역 약국과 보건센터로 배송이 시작되는데 개인 할당량은 성인 1인당 3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인용 N95 마스크 배포와 별도로 어린이용 방역 마스크 배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마스크 배포 시점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N95 마스크는 국내 의료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으로 최대 95%까지 미세입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95 마스크와 한국의 KF94 마스크, 중국의 KN95 마스크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공식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제재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비공개 안보리 회의도 열렸는데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 측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논의 보류 요청으로 채택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자고 안보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건데 사실상 제재안 채택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안 보류 요청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일본과 프랑스 등이 함께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회의를 앞둔 그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미국의 이딴 제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미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안보 당국자들이 전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 경제 이슈에 관한 접근법 등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주요 국정과제들을 윤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빠른 백신 보급과 거액의 경기 부양금 지급,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첫 해 각종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의 버팀목을 자처했고 기업들의 활동과 소비가 유지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치솟던 실업률도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거액을 투입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clearly worked on trying to prioritize accomplishments, which is why they went for such big omnibus packages. Not only the infrastructure bill, but also, of course, the Build Back Better bill, which is still stalled in the Senate, and also now voting rights. 그러나 취임 2년째에 접어든 올해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동안 펼쳐왔던 공격적인 경제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Given the strength of our economy and the pace of recent price increases, it's appropriate, as the federal chairman, Chairman Powell, the Fed Chairman Powell has indicated, to recalibrate the support that is now necessary. 외교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쏟아진 비난, 대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대외 관계에서도 이렇다 할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60%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희망한다는 미국인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48%만이 그의 재출마를 지지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중간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역대 중간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졌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선까지 남은 임기 절반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올해가 가장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희귀식물 밀반출을 시도했던 한인 용의자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김병수 씨는 지난해 북가주 국립공원에서 야생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에게 무단 채취와 원산지 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오 온라인으로 공판을 진행한 조지 H. 우 판사는 김 씨에게 야생 두들레아를 다시 심는 비용 3,985달러에 대한 배상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와 범행에 가담한 김봉준 씨는 지난 2019년 4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또 다른 용의자 백영인 씨는 여전히 수배 중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보행자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하고 위반 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뉴욕시 교통규정에 따르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과 자전거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행자의 양보 실패로 간주해 최소 $10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시 전역 교차로 1,200여 곳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어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The prerequisite to prosperity is public safety and justice. That public safety also includes traffic safety.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55%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에서는 27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2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교통정책을 통해 뉴욕시경은 시 전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00곳에 대한 교통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통국은 연간 100개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 확대 등을 통해 1,000여 곳의 교차로를 다시 디자인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We're going to improve traffic signals, raise crosswalks and more. 고원식 횡단보도란 과속 방지턱 높이의 횡단보도로 통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는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보행자들에게 통행 신호를 먼저 주고 건널목 폭에 따라 3초에서 11초 뒤 차량의 진행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